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떤 노부부께서 걸어 들어와서 앞쪽 자리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저렇게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러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노부부 분 중 한 분, 그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본인의 따님께서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 살지 고민이어서 이제 이번에 강의를 가면 꼭 한번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답변 드린 이야기를 소치님들에게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그분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따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집을 사야 될지 양천구 목동에 사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쪽에 살지 아니면 용인시 수지 쪽에 살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머니께서는 나는 당연히 서울에 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따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뭐 서울이냐 경기도냐라고 할 때 서울도 서울 나름이고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격을 가지고 입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라는 것이 우리가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권, 뭐 학군, 학원가, 뭐 교통, 일자리, 자연환경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입지 요소들을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내가 지금 보는 곳이 가격적으로 비싸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입지를 잘 몰라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일단 가격 순서를 아셔야 돼요. 저희가 아실 같은 사이트에 이렇게 오면 순위 분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서울 이렇게 두고 보통 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평수를 뭐 31평에서 35평, 30평대로 일단 맞춰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에서는 지금 압구정동 이쪽이 제일 비싸고 뭐 대치동 가격이 비싸죠. 이런 동네는 가격이 되게 비싸구나. 그 다음에 잠원동, 반포동, 강남구 일원동 여기가 아파트가 이 가격이 하는구나. 그리고 청담동 이런 순서만 있다라도 대략적으로 여기가 비싼 곳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단 문정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문정동이라 했을 때 이게 송파구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송파구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잠실이 비싸죠. 잠실. 그 다음에 뭐 심천동, 잠실. 이렇게 나오고 가락동이 비싸죠. 그리고 방이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정동이죠.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문정동은 이 송파구에서 제일 좋은 1급지는 아니구나. 아까 봤던 잠실, 신청동, 그리고 가락동, 방이동 다음 순서구나라는 것들을 요 가격 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아파트 문정동에서 그래도 조금 비싸다 싶은 아파트가 17억 정도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천구 목동이라 하셨어요. 또 찾아보는 거죠. 목동에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23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정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이긴 하지만 가장 1급지가 아니에요. 거기 제일 비싼 아파트가 17억 정도였죠. 근데 여기 목동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마다 상품성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일 비싼 아파트가 23억 붙어 있다는 거죠. 아까 문정동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보려면 요런 아파트, 목동 센트럴 프루지오 요런 게 17억 5천, 목동 힐스테이트 16억 5천. 요런 단지가 아까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화성시라고 해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보면 당연히 동탄입니다. 동탄은 지금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이런 게 11억 9천. 근데 여기에 나타나진 않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아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근에 거래가 된
아파트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인데 여기서 대장 같은 경우는 동탄역 롯데캐슬이에요. 그 단지가 요 이전에 12월 이전에 거래가 된 가격이 16억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 아까 봤던 문정동, 목동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일단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보고 2차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요런 아파트는 일단 12억 정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용인에서는 수지구가 제일 비싸죠. 여기는 아파트를 보면 1등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2억 3천만 원. 그러면 아까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 목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일단 저렴하다. 아까 나왔던 화성시 동탄에 있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동탄역 롯데캐슬보다는 여기가 저렴하다. 그런 대략적인 순서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그 대표된 아파트를 가지고 입지 순서를 본다 했을 때는 문정동, 목동, 그리고 화성시, 용인시 요 순서겠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한번 지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문정역이에요. 8호선 문정역. 이쪽에 왼편에 보면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평당 4,300만 원입니다. 실제 매물이 얼마에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31평 한번 잡아서 보면 층이 고층인 거, 요 정도 16억 5천이거든요. 요게 지금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일반적인 아파트가 얼마일까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문정 푸르지오 뭐 1차, 2차가 있죠. 이 아파트 99년도에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여기 33평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 중층 이상이 12억 정도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3,500 정도 하는구나. 요 정도 가격이구나.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 대략적으로 아파트가 또 그렇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또 여기 보면 문정 푸르지오 3차 요런 애들이 지금 2002년에 지어졌거든요. 32평 같은 경우에 지금 중층 이상이 한 1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3,400만 원. 이쪽은 지금 문정역 인근에는 대략적으로 평당 한 3,400 정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목동을 보는 거죠. 양천구 목동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에서 대표적인 이제 학군지인데요. 여기 신목동역 9호선이 지나가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오면 5호선이 지나가죠. 여기서 이제 학원가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목동 2단지 이쪽. 이쪽이 학원가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재건축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30평대 기준으로 얼마에 나오느냐 보면 대략적으로 거의 20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 평당 5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슈가 있는 거 빼고 다른 곳들을 한번 보면요.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면 뭐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이런 단지를 보면 여기가 지금 36평은 없어요. 36평은 없고 다른 단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42평이거든요. 여기 한 평당 5천 정도 하는구나. 또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한 평당 5천 정도.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정동보다는 여기 양천구 목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높구나. 요런 애들은 거의 평당 7천. 대형 칸탑이 요런 아파트는 12억 정도에 나와요. 뭐 12억, 12억 5천, 13억 5천. 여기 평당 4천만 원. 이게 보면 재건축되는 거 빼고 일반적인 아파트 아까 비교했을 때 아까 문정동에 있는 게 3,500만 원 정도면 여기가 4천만 원. 여기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우리가 양천구보다는 송파구가 당연히 더 좋아요. 근데 거기서도 동끼리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목동은 양천구에서 제일 좋은 동이에요. 근데 문정동은 아니잖아요. 송파구에서 제일 좋은 동이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때는 목동이 조금 더 문정동보다는 조금 더 좋구나. 근데 또 여기서 문정동에서 만약에 더 신축이고 더 괜찮은 것이 또 들어서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죠. 근데 현재 이제 있는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동탄을 보는 거야. 동탄. 화성시 오산동. 화성시 오산동이 이제 거의 대장 입지입니다. 여기 동탄역이 지나가죠. 여기 지금 GTX-A 노선이 이제
상반기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핫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장이라고 하면 동탄역 롯데캐슬. 우리가 항상 여기를 보면 여기가 왜 대장일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바로 동탄역, GTX-A가 지나간 동탄역 바로 옆에 있어요. 롯데백화점 연결돼 있죠. 상권이 좋겠죠. 여기 CGV도 있죠. 여기 보면 지금 평당 거의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얼마에 나오고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거의 지금 15억 8천에 나오죠. 4,500만 원. 아까 보면 양천구 목동이 거의 4천만 원 이상이었죠.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지금 거의 동탄역 롯데캐슬 요 아파트만 보면 여기가 양천구 목동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이 아파트가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지들도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단지,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도 거의 평당 4천만 원. 근데 거기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낮아지죠. 평당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화성시 동탄이 양천구 목동보다 입지가 거의 비슷하다, 입지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애들이 있긴 하지만 목동에 있는 아파트만큼 되는 평당가가 받쳐주는 애들이 그만큼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목동에는 아까 재건축 이슈가 되는 그런 애들이 거의 평당가가 7천만 원 이상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목동이 입지가 제일 좋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용인시 수지구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수지구, 여기도 이제 GTX-A가 이제 또 지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수지구청역 쪽도 입지가 좋아요. 여기도 학군도 괜찮고 좋은데 여기가 지금 평당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오면 성봉역 있죠.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요 아파트가 대장이에요. 여기 지금 3,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는 거예요. 매물이 얼마 정도에 나오는지 봅니다. 지금 뭐 11억 4천, 11억 5천 이 정도에 나오죠. 이건 보니까 거의 금매 같아요. 금매이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보면 거의 11억 5천, 평당 3,200만 원. 그러면 아까 봤던 다른 곳들보다는 일단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낮다는 거죠. 동탄역 롯데캐슬보다도 낮죠. 평당가가. 그러면 이게 입지로 봤을 때 일단은 화성시 동탄보다는 용인 수지 여기가 조금 더 입지가 덜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롯데몰도 있고 좋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은 지금 동탄역 쪽을 더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파트도 대장이 요 아파트는 한 3,400 정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뭐 2천만 원, 요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아까 동탄역 쪽에 더 평당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거기가 좀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입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곳들은 송파구 문정, 양천구 목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 용인시 수지구 이 네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서울이냐 경기도라고 봤을 때 그래도 서울에 입지가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일단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도 우리가 비교했지만 우리가 구 단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송파구가 양천구보다는 더 우위에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더 좋은 곳들이 많아요. 입지가 더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 안에서도 이렇게 동별로 순위가 또 있죠. 만약에 우리가 송파구에서 잠실하고 양천구 목동을 딱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잠실이 더 좋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구의 입지를 순서를 먼저 알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동의 아파트의 평당가를 가지고 조금씩 비교를 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입지가 좋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한 신혼부부셨어요. 신혼부부께서 강의를 들어오셨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여자분께서 이렇게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두 분께서는 이제 신혼부부이신데요. 현재 부산에 신축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께서는 이제 가족분들, 친정 부모님도 대구에 살고 있어서 결국에는 대구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거주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인 부분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다 팔고 일단 대구에 있는 달서구에 아파트를 매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수성구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로 부산에서
수성구로 바로 오는 게 좋은지 이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대구의 입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성구로 바로 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도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 만큼 많다고 하면 바로 수성구로 오셔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차선책으로 또 달서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와 가격을 알아야지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천동부터 보는 이유는 대구 달서구에서는 이 동네가 그래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아시 순위 분석 딱 와서 대구를 한번 보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렇게 30평대로 쭉 보면 거의 수성구가 가장 높겠죠. 지금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여기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비싼 곳이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 뭐 황금동도 있고 다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떤 아파트 하나만 좀 스페셜한 곳이 있다면 이렇게 높게 순위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분양가. 이 분양가가 높으면 그게 하나가 거래가 되면 순위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감안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 진짜 입지가 그런지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를 나눠서 보는 거죠. 달서구. 여기 30평대를 보면 일단 이렇게 용산 자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를 파고 들고 보면 요 동네에서는 얘만 비싸구나. 그리고 여기가 정말 지금 비싸게 분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요거를 쉽게 판단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아파트를요,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여기다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얼마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 무피가 있고요. 피가 거의 없거나 뭐 500, 이 정도 붙고 있죠. 그걸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게 아직까지 무피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는 뭔가 아직 수요가 확실히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열어서 보면 여기가 분양가가 거의 6억이었죠. 피가 일단 500 아니 무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또 여기 많으냐라고 했을 때 이 주변의 아파트까지 봐야 돼요. 여기. 그럼 여기 용산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주변에 요런 아파트가 있죠. 뭐 지금 보면 요런 분양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 분양권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씩 열어보는 거죠. 30평대 보면 마이너스 P 5천, 마이너스 P 5천. 이게 마이너스 P 5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마피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6억 3,500만 원. 너무 비싸죠. 여기서 마피 5천을 해도 5억 후반이죠. 비싸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보면 마피 6천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1등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럼 평당 일단 뭐 1,800, 1,7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페셜한 애가 있긴 있어요. 죽전 내거리 부분에서는 빌리브 스카이. 요 아파트는 되게 스페셜해요. 요런 아파트는 뭐 가격을 보면 지금 8억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아파트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평당 2,400인데 거의 이 아파트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지금 다른 아파트는 거의 뭐 마피에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된 걸 보면 7억 2천. 일단 7억 이상은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아까 여기 말고 대천동, 달서구 대천동, 여기 거의 유천동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6억 5천인데 여기는 동네가 어떨까? 여기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대천동, 여기가 유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런 동네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에 나오는지 매물이 나오는지를 보면요. 거의 저층 빼고 중층 이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9층 요런 애들 5억 8,500 평당 한 1,800만 원. 여기 거의 뭐 1,8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쭉 있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요 동네를 거의 신월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요런 아파트가 많죠. 평당 1,600만 원. 여기 보면 거의 5억이 나오고 있죠. 거의 1,500, 1,600.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구축인데 월성 이편한 세상 요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 6천.
여기가 1,600만 원.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가 조금 더 달서구에서는 여기가 입지가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또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 확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여기가 보면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일단 상권이 어디가 좋지? 상권이 조금 더 어디가 잘 돼 있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 되어 있죠. 준주거 지역에 여기에 상권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모습을 보려면 여기서 거리뷰를 눌러서 보면 됩니다. 상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원가, 여기 CGV. 이렇게 오면 여기 다 병원 건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쭉 보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깔끔하죠. 학원가와 병원. 이게 준주거 지역에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달서구 중에서는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구나. 학원들 정말 많죠. 그쵸? 그런 것들을 일단 요것만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략적으로 평당가가 한 1,500, 1,6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성구로 넘어가요. 그럼 수성구에서 아까 보면, 우리가 대구 전체로 보면, 범어동이 좋구나, 범어동이. 그럼 수성구 범어동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어떤 동네지? 범어동도 이렇게 뭐 범어 1동, 범어 2동, 범어 3동 다 나뉘는데요. 어디가 제일 좋냐면, 제일 평당가가 높은 곳이 어딜까라고 보면 딱 티가 나죠. 요렇게 쫙 와보면 여기가 이제 만종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수성구청역이 있어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비싼 아파트가 많아요. 여기가 일단 평당가부터 차이가 나죠. 아까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뭐 신월성 그쪽은 1,600, 뭐 1,700, 1,500, 1,600 정도라면 여기는 일단 3,600, 4,600. 힐스테이트 범어라는 아파트가 범어 4동,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죠. 이게 얼마에 나오고 있냐면 30평대를 보면 층이 좀 괜찮은 거 15억에 나오고 있죠. 15억. 평당 4,400만 원. 이게 평당 4,4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지금 웬만한 서울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야 돼요. 이게 평당 4,400만 원이면 만약에 우리가 강동구에 보덕동을 가잖아요. 보덕동. 여기가 거의 4천만 원이에요. 와, 여기랑 지금 거의 이 아파트가 비슷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보면 아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평당 3천만 원. 구축에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범어 SK뷰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풀빛에 3천만 원.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왜 그럴까? 이 아파트 바로 옆에 경신고등학교, 경신중학교가 있죠. 이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진학률 전국 순위가 거의 4등 정도 해요. 여기가 학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그럼 우리가 한번 또 궁금하니까 그 주변을 보는 거죠. 거리뷰로 해서 한번 여기 보는 거 주변에 어떻지라고 해서 보면 일단 바로 학원이 나오죠. 학원가. 근데 이쪽으로 여기도 다 학원가고 우리가 이 골목으로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골목의 옆에도 다 학원이죠, 학원. 여기도 학원. 여기는 그냥 학군지구나. 학군지구나. 여기 서점. 여기가 이제 경신고등학교, 경신중학교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 보면 주변에 다 학원. 여기 보면 오르막이고 하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여기 왜 비싸지? 이해가 안 간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입지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내려와 봐도 다 학원이죠. 여기도 다 학원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동 쪽이 좋은 건 알지만 내가 그만큼 돈이 안 되면 여기 당연히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여기 평당 가격들이 거의 뭐 4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급지를 낮춰야 되죠. 내 돈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죠. 쭉 내려오면 이쪽. 그 다음에 좋은 곳이 만촌 3동이거든요. 여기 얼마 하나 보면 평당 2천만 원. 여기 재건축 뭐 이슈가 있는 애들은 더 비쌀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신축 있거든요. 여기 자이르네. 요런 아파트 평당 3천만 원. 여기 삼성그린코어 에듀파크 3천만 원. 거의 여기 둘 다 좋은 곳이지만 여기가 그 다음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왜 좋을까라고 보면 여기도 학교가 있죠. 대륜 고등학교, 대륜 중학교. 여기도 뭐 서울대 많이 보내고 여기도 의대 진학률이
거의 상위권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비싸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그럼 여기도 못 가는데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급지를 낮춰야죠. 당연히 여기가 좋지만 여기가 제 1급지지만 여기를 못 가면 아, 그다음 급지. 뭐 요런 데 보면 여기는 이제 평당 2천만 원 요런 애들도 나오잖아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찾는 거예요. 요쪽에도 보면 평당 2천만 원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어떤 동을 보잖아요. 여기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추려내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평당가순, 평당가순으로 하면 비싼 아파트가 추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우리가 뭐 달서구에 집을 살지 수성구에 살지 고민이라고 하신 분에 대한 좀 답변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곳을 산다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돈이에요. 가용할 수 있는 돈이겠죠? 근데 이 돈만 있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지를 알아야 돼요. 입지. 어디가 입지가 좋지? 근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어떤 대구라는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어디가 입지가 제일 좋지? 내가 이 돈으로 여기를 못 산다 했을 때는 그 다음은 어디를 보면 되지? 어디를 볼까?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가격과 그 주변의 그 입지를 보면서 우리가 입지 공부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은 제 책을 읽으셨나 봐요. 제 첫 책을 이렇게 읽으시고 스스로 저평가 지역을 찾고 저평가 아파트까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는지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아파트 찾는 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급지부터 5급지, 뭐 대도시, 소도시까지 실거래 대장을 찾은 후에 도시별 전세 가격 지수가 매매 가격 지수를 넘은 도시들을 나열을 해서 찾은 도시들 중에서 미분양이 제일 적은 구를 선택을 하고 그곳에서 동별 대장 아파트를 찾아서 가격이 적은 애를 찾았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흐름을 봅니다. 그 도시의 흐름. 요즘에 되게 편하게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금 각 도시들의 흐름이 어떤가를 보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각 도시는 각기 다른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걸 전제하에 보죠. 만약에 모든 도시가 똑같은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면 굳이 그 도시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나씩 보죠. 대표적으로 서울을 본다라고 했을 때 서울이 지금 어떻지라고 보면 매매 지수는 하락을 하지만 전세 지수는 상승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가지? 라고 했을 때 궁금한 곳들을 찾아보죠. 이게 도시 전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구로 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에서 그래서 제일 비싼 곳을 선택을 하죠. 만약에 덕양구라 했을 때 덕양구는 어떨까라고 하면 덕양구도 매매 지수는 정체지만 전세 지수는 그래도 최근에 반등을 했죠. 이런 모습이고 일산 같은 경우도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것들을 보면 과천은 매매 지수도 반등을 최근에 많이 했죠. 근데 전세 지수도 반등 많이 했죠. 이게 도시마다 달라요. 그렇죠? 광명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또 광명은 과천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최근에 전세 지수가 또 반등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럼 수원은 어떨까? 수원 같은 곳들을 봤더니 수원은 매매 지수보다 확실히 전세 지수 반등이 빠르구나. 그럼 다른 곳들도 이럴까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 같은 곳들은 매매 전세에 다 빠지고 있네.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산은 어떨까? 부산도 아직까지 반등을 못했죠. 매매 지수도 하락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구나.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럼 대전은 어떨까? 대전은 또 다르죠. 대구랑은. 대전은 전세 지수 반등이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지금은 매매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매매 지수가 정체가 되는 곳이 많구나. 근데 전세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곳도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곳은 전세 지수의 반등이 빠른 곳들이겠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1차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의 리스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서울에는 리스크가 있나? 입주 물량은 어떨까? 아, 서울은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많이 없구나. 아직 그런 리스크가 안 보이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대구는 어떻지? 와, 대구는 최근까지 이렇게 많이 입주 물량이 쌓였구나. 아, 그런데 감소하고 있네. 근데 아직까지 그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남아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경기도 같은 곳들도 궁금한 곳들을 찾아보는 거죠. 아까 봤던 수원은 어떻지? 수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가 안양이 궁금하다. 안양시는 어떨까? 안양은 원래 조금 있네. 평균보다 있는 편이네. 근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감소하는구나. 뭐 어디에 많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용인이 궁금하면 용인도 찾아보는 거죠. 용인도 작년이나 올해 조금 많구나. 입주 물량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분양이죠. 그러면 미분양을 한번 찾아보자. 미분양을 보는 거죠. 그럼 서울의 미분양은 어떻지? 최근 단계 보면 미분양이 증가했다가 일단 감소를 하고 있죠. 그렇죠? 조금 는다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지? 경기도도 늘었다가 감소했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구나. 그렇죠? 그럼 이 추이를 계속 살펴봐야 되죠. 근데 경기도도 각 도시별로 봐야 돼요. 광명은 어떻지? 광명이 최근에 미분양이 이렇게 늘었다가 지금 확실히 거의 없잖아요. 없죠. 아직 미분양 리스크는 광명은 없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부천은 어떻지? 부천도 최근에 조금 늘었네. 이게 어떻게 늘어갈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쵸? 용인 같은 곳들도 보면 거의 예전에 이렇게 많았던 거에 비하면 거의 미미하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최근 조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고 있는 곳들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평택은 어떨까? 평택은 또 감소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보시면 좋고요. 하남 같은 곳들도 보면 거의 없죠. 미분양이. 이런 것들은 정말 미분양 리스크가 없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 지역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최근에 청약 경쟁률 같은 것도 계속 보면 좋죠. 서울은 지금 어떻게 나오지? 와, 서울은 최근에도 거의 세 자리가 나왔구나. 이걸 단지별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여기 위치가 어디지? 여기는 확실히 위치가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위치가 다 나오거든요. 분양가랑 위치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는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미달이 나긴 했지만 일단 경쟁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와, 정말 비쌌구나. 분양가가 지금 34평이 44억이거든요. 여기잖아요. 그쵸? 너무 비쌌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경쟁률이 84가 18대 1이었다는 거죠. 와, 여기도 수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흐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남시가 되게 궁금하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일단은 가격을 먼저 확인하죠. 하남시의 가격. 이렇게 확인해서 하남시는 지금 어느 동네가 제일 좋지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곳이 가미동, 망월동, 하감동, 선동 이런 곳들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일단 하나씩 보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곳 중에 하감동부터 먼저 보면 하감동이 어디지? 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동서남북에 어떤 곳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가 하감동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말로 위례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인데 바로 옆에 송파구가 있죠. 이 위례 신도시는 이 송파구랑 성남이랑 하남을 같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옆에 좋은 송파구가 있으니까 여기가 비싸겠구나. 여기가 얼마 하지라고 봤을 때 평당 4천만 원이죠.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구나. 여기 지금 송파구 장지동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거의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비싸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이 동서남북에 뭐가 있느냐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또 다 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가미동이라는 곳이 보였죠. 걔도 한번 보는 거죠. 가미동은 어디지?
라고 봤을 때 여기가 있죠. 여기도 바로 옆에 지금 송파구 마촌동 옆에 딱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가밀 센트레빌. 이런 아파트가 3천만 원 정도 하죠. 그쵸? 아, 여기도 송파구에 바로 붙었구나.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그런 아파트가 몇 개 없다는 거죠. 맞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망월동이 또 있었죠? 망월동을 한번 볼까? 망월동을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미사역 여기 있죠. 저희가 미사 강변 신도시라고 하죠. 아, 여기구나. 여기가 망월동이구나. 여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지라고 했을 때 보면 아파트들이 여기 미사역 있죠. 3,500만 원, 3,200만 원, 여기가 뭐 3,400만 원, 뭐 이렇게 해요. 아, 여기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근데 그런 아파트들, 뭐 2,600만 원, 뭐 3천만 원, 2,800만 원, 이런 아파트가 많죠. 아, 여기가 아까 가미동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많고, 여기가 더 상권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구나. 여기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위례 신도시가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요 미사 강변 신도시, 여기가 너무 쾌적하고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풍산동이에요. 풍산동. 근데 여기가 조금 더 평당가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높죠. 여기가 보면 거의 3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3,600만 원, 3,100만 원. 아, 여기가 뭔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왜 그럴까? 라고 보면 여기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여기가 상권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상권이 어떤 모습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아파트가 있고 아 상권이 이렇게 여기 학원가거든요. 학원가가 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렇죠? 학원 다 학원이죠. 너무 잘 돼 있죠. 아 여기는 이렇게 보면 아이 키우는 집에서 되게 선호하겠다. 너무 깔끔하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내려 더 반대쪽으로 가보면 여기 학원가.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죠. 너무 잘 돼 있구나.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되게 좋아하겠구나. 그쵸? 여기 한의원 같은 병원도 있고, 안쪽으로도 상가가 되게 잘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미사 강변 신도시에서는 여기가 거의 대장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이 어딜까라고 또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옆에 왼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강동구가 있죠. 아, 여기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강동구가 왼쪽에 있구나. 그래서 하남도 좋구나. 아무래도 강동구와 하남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서울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선호하는 강동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지도만 봐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 갈아타기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어떤 그런 아파트를 찾아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흐름을 봤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서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입지를 봤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입지 안에서 아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래도 그 입지에서 좋은 아파트들을 순서대로 체크를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저평가 아파트라는 것도 이게 정말 저렴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저평가 아파트라는 것은 이게 가치가 있는데 저렴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인 거죠. 아, 여기가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질문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현재 안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안산 집을 팔고 이제 안양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에 살지 좀 고민이랑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분께서도 얼마의 돈을 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안양시에 있는 신축을 살 돈이면 혹시 서울에 어떤 입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제일 선호하는 입지가 있죠. 제일 선호하는 입지는 당연히 평촌이겠죠. 여기 뭐 호계동,
평촌동 요쪽이겠죠. 그럼 일단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 보면 일단 평당가가 3,400만 원, 3,700만 원, 조금 낮아지면 2,800만 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데가 되게 학군이 좋고 또 선호하는 곳이잖아요. 학원가도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여기 대표적인 곳이 평촌 학원가죠. 여기가 워낙 아이 키우기 좋기 때문에 구축이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거리 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평촌 학원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와, 여기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학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정말 선호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리 뷰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죠. 연식이 2002년. 구축이긴 한데 33평 같은 경우에 보면 21층 같은 곳들이 10억 2천인데 평당가가 한 3천만 원 정도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소형도 선호할 수 있어요. 20평대도. 20평대는 얼마에 나오는지 보면 가격이 뭐 7층 이런 것들 8억에 나오거든요. 8억에 나오는데 한 3,200만 원 정도구나. 그래서 여기는 한 3천만 원 정도에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내려오면요. 여기가 거의 다 구축인데 조금 내려오면 이제 신축들이 있습니다. 여기 평촌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가격이 한 10억 정도 나오죠. 10억. 여기가 2,9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조금 더 학원가랑 좀 학군이 더 좋은 평촌동 쪽이 더 비싸죠. 이게 조금 더 상품성이 좋지만 확실히 입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평촌 샘턴 퍼스트라고 신축이 있죠. 여기는 지금 얼마에 나오는지도 보는 거죠. 여기 보면 30평대. 거의 지금 뭐 10억 3천, 11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300만 원. 워낙 지금 상품성이 좋잖아요. 한 여기는 평당 한 3천 정도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돈이 있으면 서울의 어떤 급지를 볼 수 있을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동구도 되게 좋아하죠. 강동구에 고덕동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이 거의 평당 4천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축은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괜찮은 우리가 선호하는 애들은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고르지 않은 애들도 간간히 보이죠. 거의 3천만 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품성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도 여기서 조금 더 급지를 낮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평촌동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3천만 원대였잖아요. 그러면 강동구의 신축은 못 사지만 구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명일동 쪽에 보면 거의 3천만 원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한번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서대문구 쪽에 입지가 여기서 되게 좋은 곳이 부가연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서 가까운 곳. 여기는 이편한 세상 신촌 이런 것들 보면 거의 4천만 원이죠. 여기는 좀 더 비싸구나. 여기는 힘들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곳들이 그럼 동대문구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신축 여기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신축들은 비싸요. 거의 평당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벗어날수록 평당 3천만 원대인 곳들이 보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신축은 사지 못하지만 구축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검토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서구도 한번 보는 거죠. 강서구에 이제 마곡 같은 곳은 얼마나 할까라고 봤을 때 마곡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마곡 엠밸리 이런 데가 되게 대표적인데 평당 한 3천만 원, 3,4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까 평촌이랑 조금 가격대가 비슷하구나. 뭐 4천만 원 정도도 있지만 여기서도 찾아보면 3천만 원대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파트들을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여기 노원구 중계동 쪽도 학군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또 계속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학원가에 보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중계동 쪽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정도 하지라고 했을 때 여기 중계역 쪽 있죠. 뭐 중계 무지개타운. 여기는 평수는 다 소형이에요. 25평. 요런 애들 보면 지금 나오는 가격이 5억 8천 이 정도 나오죠. 평당 한 2,300. 아까 평촌보다 가격대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입지를 봤을 때 평촌이 여기보단 더 좋다는 거죠. 서울이긴 하지만 여기 노원구가 완전 상급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평촌이 조금 더 좋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의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아파트들이 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중계동에서 지금 학원가가 되게 잘 돼 있는 곳이 여기 중계청구 3차 아파트 옆쪽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 뷰로 이렇게 딱 보면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아, 여기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아, 이런 모습이구나. 여기가 아이들도 학원 보내긴 되게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도 다 학원가, 저 학원가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 광장동이 있어요. 여기도 학군이 좀 괜찮은 동네거든요. 여기는 얼마 정도 하지? 라고 보면 여기는 거의 5천, 평당 4천 정도죠. 아, 여기는 좀 비싼 편이구나. 평촌보다 여기가 조금 더 비싸요. 강남초등학교, 강남중학교, 강남고등학교. 학군도 되게 좋고 한강뷰에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에 신축 아파트를 이제 살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안양에 만약에 내가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그 돈이면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까지 만약 받는다 했을 때 내가 얼마의 돈을 가용할 수 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의 평촌과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 조금 더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곳, 아니면 거기보다 돈이 조금 더 적게 들어도 갈 수 있는 곳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직접 내가 가서 정말 여기가 내가 여기 살고 싶을까? 내가 여기에 살면은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우기 좋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가보시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해서 12살, 10살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릉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15년 된 구축 아파트 40평대의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의 호가는 4억에서 4억 2천 정도입니다.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있는데, 대출을 갚을지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찾을지 고민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월 200 정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계신 플랜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 30평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싶은데, 지금 현재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매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갈아타는 말씀을 하셨죠. 갈아타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구축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신축으로 갈아타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뭐 강릉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투자보다는 갈아타기가 더 안전할 수 있죠. 자산을 지금보다는 더 확실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신축으로 가시면요. 특히 이런 작은 도시들,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신축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구축보다 신축을 확실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분께서 이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요 돈을 가지고 강릉에서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좋은 걸 못 살 수 있어요. 상부상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액으로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전세가의 반등이 조금 빠른 지역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내가 요 돈으로 내가 강릉에 사는 것보다는 더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애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일단 좀 더 아까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경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지금 기존 대출이 있어요. 근데 그 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요. 경락잔금대출. 우리가 여기 보면 경락잔금대출.
이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를 받으면 가능한 대출인데요. 이 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거는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현재 그러면 강릉의 흐름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실 사이트에 와가지고요. 제가 가격 분석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강릉이 있잖아요. 강릉, 강원도, 강릉시. 여기 가격 지수를 보면요. 지금 강릉이 어떤 분위기냐면요. 하락하고 있죠. 전세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매매도 하락하고 있죠.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이분께서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갭 투자는 이제 투자금을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전세 지수가 반등하는 곳이 좋죠. 확실하게. 그러면 이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흐름이 일단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인근에 있는 춘천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춘천. 춘천은 다르죠. 춘천은 지금 전세도 반등하고 있고 매매도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투자로 생각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강릉보다는 이렇게 전세 지수의 반등이 빠른 곳, 그리고 여기는 거기다가 매매 지수의 반등도 빠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곳들이 우리가 나중에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단 뭐 춘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곳들도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어요. 아직 많진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 지금 흐름이 좋진 않거든요. 왜 안 좋은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서 입주 물량을 보면 와, 입주가 많아요. 맞죠? 이렇게 평균을 했을 때 입주가 많거든요. 어디에 입주하는지 나오죠. 교동 같은 곳들은 일단 입지가 강릉에선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24년에 일단 여기 입주하는 곳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교동 쪽에 맞죠? 물량이 좀 많죠. 입주가 괜찮은 곳에 일단 물량이 많다는 거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전세가가 눌릴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분양을 봐야 됩니다. 이게 미분양을 보면 강원도에서 우리가 강릉을 보면 미분양이 많으면 위험하겠죠? 근데 많다는 거죠. 아,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아, 그럼 위험하구나. 지금 흐름이 안 좋구나. 입주 물량도 많은 데다가 미분양도 많죠. 힘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일단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강릉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힘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투자를 했을 때는 더 흐름이 괜찮아지는 곳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강릉에서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살펴봐야겠죠. 뭐 강릉에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입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순위 분석해서 한번 보는 거죠. 나는 강릉에서 하나도 몰라라고 했을 때 어디가 비싸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유천동. 유천동이 한 5억 7천 정도 하죠. 지금 유천동, 송정동, 교동. 이런 것들이 비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홍제동. 그리고 요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단 유천동부터 보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비싼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 여기 유천동을 검색을 하면요. 유천동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가 있고 이쪽이 유천동입니다. 아래쪽이 홍제동이에요. 홍제동. 여기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유천동에는요. 여기 평당 한 1,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여기 연식을 보면 21년식. 확실히 신축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유천초등학교 끼고 있고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요. 요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우미린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식. 그래도 연식이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일단 평당가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상위에 입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여기 송정동 있어요. 송정동. 송정동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송정동은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딱 왔더니 송정동 쪽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가 훨씬 가깝죠. 이 바다 뷰가 보이겠구나.
그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여기 미분양 있죠? 이쪽에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여기 일단 미분양 나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여기 크게 좋은 건 모르겠는데, 여기 요런 아파트가 조금 평당가가 유독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런 아파트. 강릉 자이르네 디오션. 그러니까 딱 봐도 왜 비쌀까라고 했을 때 바다랑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아파트랑 강릉 아이파크가 평당 거의 1600, 1700 정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교동이 있었어요. 교동. 교동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교동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교동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학교가 많다는 거. 여기 고등학교 맞죠? 도서관도 있고 이런 학교들이 많죠. 요 중학교, 초등학교가 좀 많다. 여기 상권이 또 잘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우리 지적편집도로 보면 여기 일반 상업지 여기 여기 딱 있잖아요. 그쵸? 여기 준주거 지역이 있고 뭔가 아까 다른 곳들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중간쯤에 오면 여기 강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아파트가 있죠. 아, 요런 아파트가 한 1,6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요런 아파트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네. 그리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런 아파트들도 평당 한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죠. 그래도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넘는 아파트가 여기 좀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아, 여기가 입지적으로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키우고 이런 상권도 이용하기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교동 쪽에 있는 상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여기 학원가가 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다 학원이죠. 이런 학원들이 되게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이런 학원들이 다 잘 돼 있죠. 아, 여기가 아이 키우기 되게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상권들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면 특히나 이런 작은 도시들은 학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 학군이 어디가 좋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서 강릉시에는 학군이 어디가 좋지라고 보면 일단 여기 교동 쪽이 좋죠. 율곡중학교, 관동중학교. 그쵸? 특목고 진학률을 봤을 때 이런 학교가 교동 쪽에 학교가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아까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동 쪽에 특목고 진학률 높은 중학교도 있었고 학원가도 잘 돼 있었고 아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군, 뭐 학원가 그리고 상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요 도시에서는 어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일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흐름이에요. 근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강릉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로는 좋지 않지만 일단 내 집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거, 입지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갈아타는 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세가 반등이 빠른 곳들이 훨씬 더 좋다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도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긴 한데요.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33평 기준으로 매매가 3억 6천에 전세가 3억 정도나 받쳐줘요.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특히나 이런 소액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드리면, 특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축이 아니라 이런 도시가 작은 곳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작은 갭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매도. 이 매도에 대한 전략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입지가 괜찮고 신축이고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장기로 보유를 해도요. 중간중간에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다시 그 가치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축이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이 지역이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오르다가요. 이게 나중에 그 흐름이 안 좋아지면요. 정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게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연식이 오래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새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가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특히 내가 조금 더 소액으로 좀 상품성 떨어진 거 산다 했을 때는 최대한 이제 이걸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일반 가세로 판다고 했을 때는 보통 2년을 정도 보잖아, 2년. 그러면 최대한 내가 2년 딱 지나서 딱 이거 팔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 있고, 갑자기 내가 보유를 한 2년, 이제 파는 시점이 딱 됐을 때 분위기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좋은 걸 사두면요. 가격이 떨어져도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요. 다시 잘 올라가요. 신축이라고 하면 상품성도 좋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오래 보유해도 더 수요가 더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좀 상품성 떨어진다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이걸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돈을 좀 뭉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6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6천을 가지고 이걸 살 게 아니라 더 플러스를, 돈을 더 모으는 거죠. 더 플러스를 해서 뭐 1억을 만들든 뭐 2억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걸 사는 전략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작은 도시, 이런 소도시를 볼 때는 특히나 입지를 잘 봐야 되고요. 거기서 상품성이 좋은 곳들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의 흐름,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도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